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의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저만을 사랑해주던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소 사진관을 운영하던 남친에게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도 같이 사진관 일을 돕고 있었죠. 그런데 그 동생이 어찌나 닮았던지 사귀는 초반에는 정말 누가 누군지 분간이 안 가더군요. 그나마 머리 스타일로 변화를 주다 보니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사진관에 오시는 손님들 역시 다들 놀라시기도 했고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닮은 외모 덕분에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기억에 남아서인지 사진관을 오픈 후부터 상호와는 상관없이 쌍둥이 사진관이라고 불리며 그 지방에서는 꽤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외모에 크게 자신이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니라서 사진 찍는 것을 크게 좋아하지 않았기에 정말 살면서 회사 원서 쓸 때나 자격증 시험 볼 때 빼고는 스스로 찍은 기억이 없네요. 그런 저에게 사진을 어떻게 찍으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그리고 다 찍어놓은 사진을 편집으로 얼마나 예뻐지게 할 수 있는지 이것저것 보여주는 그에게 흥미가 생겼었습니다. 그는 정말 사진일에 관해서는 참 병적으로 말이 많았어요. 누구나 다 본인의 관심사에 말이 많아지는 것은 똑같겠지만 이 사람은 정말 그 도를 넘었죠. 단 하루만 만나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사진에 푹 빠져 있는지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 그에게 제가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연애 초에는 몰랐는데 이 사람이 유독 사람의 나체 사진에 대해 빠져 있는 경향이 있더군요. 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인체의 신비 막 이러면서 보통 사람들과 보는 게 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하루는 작업실 컴퓨터에 앉아서 제가 온 사실도 모르고 일에 몰두해 있길래 뒤로 슬며시 가서 어깨 좀 주물러 주려고 했다가 모니터 안에 사진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작가가 찍어놓은 나체 사진들을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놀라서 헛기침 소리를 내버렸고 그제서야 남친도 제가 온 걸 알았는지 황급하게 모니터를 끄며 저에게 왔냐고 어색한 웃음을 짓더군요. 근데 참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 자리에서 당신이 일에 몰두하는 것은 좋지만 같은 여자로서 다른 여자의 그런 사진들을 넋놓고 보고 있다는 게 기분이 좋지 않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친이 그 자리에서는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이제 관계도 꽤 많이 가졌고 서로의 몸에 대해서 익숙하기도 한데 누드 모델이 한 번만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해보고 싶어서 자꾸 그런 마음 때문에 찾아보는 것 같다. 차라리 당신이 한번 모델을 해주면은 하루 동안 마음껏 찍어보고 그 사진을 편집하면 다시는 누드 사진을 찾아보거나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평소 사진을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사람은 저의 그 편견을 깨워준 사람이기도 했고 제가 몸매에는 자신도 없었던 터라 차라리 그러자고 했습니다. 대신 약속을 하라고요. 다시는 절대 어떤 경우에도 누드 사진에 관심을 보이지 않기로요. 그랬더니 남친의 얼굴이 정말 아이같이 밝아지더니 지금 바로 작업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사람인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갑자기 여기서 바로 시작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며 다음에 짓기로 약속을 하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남친이
갑자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동생도 같이 작업에 참여해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동생도 마찬가지로 자기랑 관심사가 같고 그런 이유로 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한답니다.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일이라 생각하고 하는 게 어떻냐고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질문하면 절대 사진은 찍지도 않을 거고, 아니 당신 얼굴조차 앞으로 절대 안 본다고 쏘아붙이고 왔습니다. 아무리 자주 보고 편해도 그렇지 동생까지 부른다는 게 참 기가 막히더군요. 시로락에 하나 걸치지도 않은 사진을 찍는 건데 이게 정말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제가 하도 성화를 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기랑 단 둘이 찍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진 찍는 날은 오랜만에 좋은 곳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게 놀자고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게 보이더군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작업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은 사진관 휴무일이었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소품을 가져다 놓고 찍자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절대 못 오게 잘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군요. 남친 정신병 하나 고쳐보겠다고 이러고 있는 내 꼴이 우습게 느껴져서 쓴웃음이 나오기도 했고요. 여하튼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사진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래도 사진사라고 작업을 할 때는 눈빛이 변하더군요. 그의 눈빛 때문인지 저도 좀 더 몰입을 해서 확실하게 포즈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었지만 제가 또 한다면 하는 성격이라 제대로 좀 찍어봐라 더 예쁘게 나오게 하면서 농담도 건네며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고 남친에게 다시 한번 확답을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는 절대 누드 촬영에 욕심을 낸다거나 다른 사람이 찍은 작품들도 보지 않겠다고요. 오랜만에 강 근처 경치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야경도 보고 달달한 와인도 한 잔 마시며 여유도 즐기고 기분 좋은 한때를 보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인을 마셔서인지 조금 알딸딸하기도 했지만 그날은 그것마저도 정말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한 잔 한 잔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와인을 잡던 손이 미끄러져서 그만 와인잔을 깨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직원이 달려오기도 했지만 남친이 주변 카페트나 식탁보에 와인이 흘러먹게 될까봐 잽싸게 치우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다 치우고 나서 보니 치울 때는 몰랐는데 오른손에 깊게 베인 상처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지혈제를 바르니까 큰 상처는 아니었고 따로 밴드도 붙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고가 터진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하고 일을 다 마치고 남친 사진관으로 찾아갔는데 가보니 남친과 동생이 머리 스타일이 똑같은 거예요. 평소에 워낙 같아서 머리 스타일로 구분을 두더니 오늘은 그마저도 같으니까 간만에 또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누가 남친인지 맞춰보라며 장난을 치더군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동생을 지목하면서 셋은 웃음이 빵 터졌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는지 체형이랑 키까지 같으니 진짜 알아볼 수가 없더군요. 아무튼 그러고 나서 평소처럼 같이 퇴근을 하려고 사진관 일하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동생은 먼저 집에 간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다 정리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오래 기다리기도 했고 출출하기도 했고 해서 맛있는 것 좀 먹으러 가자고 졸랐는데 그날따라 맥주 한 잔을 하자고 얘기를 하더군요.
제가 워낙 술이 약하기도 했고 어제 와인을 먹고 좀 취했던 것 같기도 해서 안 마시려고 했는데 요새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서 맥주 한 잔을 하고 싶다고 조르기에 그냥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잔, 두 잔 맥주도 돌아가니까 술이 오르더군요. 근데 그날은 어차피 취하지 않을 생각으로 조절을 했는지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딱 기분 좋을 정도까지만 마셨어요. 힘들다던 이래저래 투덜대던 남친도 오늘은 같이 있고 싶다며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애처럼 조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와 근처 숙소를 잡고 하룻밤을 가졌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적극적인 모습에 정말 쌓인 게 많았나 보다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먼저 일어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먼저 잠에서 깬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잠시 침대에 와서 누웠는데 아직도 자고 있는 남친의 모습을 보니 깨우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지켜보고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멍하니 몇 번을 바라봤을까 엊그제 와인잔 때문에 베었던 손이 생각이 나서 주섬주섬 이불 속에 그 손을 꺼내 상처 부위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처가 없는 거예요. 깨진 잔에 베인 지 이틀 된 상처가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자세히 봐도 지문이 너무 완벽하게 깨끗하고 저는 순간 지금 이 상황들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면서 소름이 빡 끼치는 거였습니다.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된 상태였지만 그래도 증거는 남겨야겠다 싶어서 상처가 없는 그의 손이 나오도록 제 옆에 누워서 자는 모습을 사진에 남겼습니다. 어제부터 저와 함께 했던 그는 남친이 아니었던 거예요. 참고 있던 화를 다 내뿜으며 소리를 지르며 그를 깨웠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고 있는 저를 보고 놀라서 잠이 깬 동생이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됐는지 저를 보며 형인 척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태연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너 진짜 내가 콩밥 먹인다? 하고 대충 주섬주섬 옷을 입고 혼자 문을 닫아버리고 뛰쳐나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분노를 다 표출하고 싶었지만 당장 그 공간에서 둘이 있으면 무슨 일이라도 당할까봐 싶어서 도망치듯 나온 거였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고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사진관의 두 형제들을 불러오더군요. 다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만 하더군요. 남친은 분명 본인이 저와 잠을 잔 게 맞는데 제가 뭐에 놀란 건지 꿈이라도 꾼 듯 화를 내며 뛰쳐나갔다는 진술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CCTV를 확인해 보면 알 거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어제 입었던 옷도 둘이 바꿔 입고 왔고 쌍둥이나 얼굴로 분간이 안 될 테니까 그럴듯했죠. 그리고 옆에 있던 동생은 한수 더 떠서는 본인은 일찍 퇴근해서 아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들 때까지 더 떠들어 봐라 어디. 멍멍이 짖는 소리 들을 만큼 다 들어주고 나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폰으로 촬영 날짜 생각까지 확실히 봐라. 오늘 아침에 내 옆에서 자던 남자의 오른손 상처 이게 증거라고요. 내 옆에서 자던 사람이 남친이었으면 이틀 전 상처가 손에 있어야 했는데 너무도 깨끗했다고요. 제가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더니 그제서야 남친인 척했던 동생이 오른손을 감추며 사시나무 떨듯 떨더군요. 그러면서도 어디서 본 건 있는지 본인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고였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도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동생인 척 먼저 퇴근해준 남친도 공범이며 아침까지만 해도 태연하게 형인 척하던 동생 모습을 봤는데
어딜 봐서 우발적인 사고라는 건지 설명 좀 해보라고 했습니다. 당당하던 두 형제는 잘못했다면서 무릎을 꿇더군요. 결국 폰 검사까지 다 하고 나서 보니 감히 상상치도 못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됩니다. 제 누드 촬영 사진을 저와 남친이 데이트를 간 사이 동생이 홀로 사진관 마감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 사진을 본 동생이 저에게 욕정을 품고 형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둘이가 서로 너무 닮았으니까 머리 스타일을 똑같이 한 다음에 각자의 여자친구를 공유하자고요. 그리고 다 알고 나서 보니 정말 대박이었던 게, 사건 당일 먼저 퇴근한 동생, 즉 제 남친은 자기 동생의 여자친구와 밤을 보낸 거였습니다. 서로 바꿔서 관계를 가진 거죠. 그냥 인간이 아닌 놈들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다 필요 없으니 그냥 최고 중형을 받게 해달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치가 떨려서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싶은 마음만 가득했으니까요. 제가 사는 시골 지역에서는 유명했던 이야기라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하지만 개인정보 공개 없이 한풀이 하는 이야기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들어서 그냥 다 쏟아 부어봤습니다. 한번 데이고 나니까 사람이 싫어지고 누구도 만나고 싶지가 않았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사람도 그리워지고 조금은 덤덤해진 것 같습니다. 그저 화만 나고 재미없는 이야기셨을 것 같은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화를 덜어내고자 한 글인데 많은 분들의 기분만 상하게 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